기준 입력과 주 개환 신호와의 편차인 신호로서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는, 자 보세요. 1번 제어 변수, 2번 오차, 3번 다변수, 4번 외란. 자, 보기 중에서 기준 입력과 주 개환 신호와의 편차. 자, 편차입니다. 편차. 우리가 알고 있는 오차를 의미하죠. 기준 입력과 주 개환 신호와의 편차를 나타내는 신호,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오차라고 하는 거죠. 오차. 그래서 오차가 기준 오차보다 범위를 넘어서게 돼버리면 다시 앞으로 보내서 다시 한번 되먹임을 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기준 입력과 주개환 신호와의 편차를 나타내는 신호는 오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제어 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어 동작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의 오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1옴의 저항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압원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중첩의 원리로 풀이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전압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전류원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압원이 두 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전압원을 뭐 시키냐면 단락시킵니다. 단락. 전압원을 단락을 시키죠. 그럼 전압원을 단락을 시킨다는 얘기는 쇼트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전압원이 없고 이렇게 쇼트 시킨 겁니다. 전압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40A의 전류가 흘러요. 그런데 지금 왼쪽 방향이 있고 오른쪽 방향이 있죠. 그런데 왼쪽에는 저항 성분이 없단 말이죠. 오른쪽에는 저항이 있고요. 그러면 이 전류와 저항 같은 경우는 반비례 관계에 있죠. 반비례. 그래서 이 전류는 40A라는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 거의 이쪽으로만 흐른다는 얘기죠.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 이쪽에 저항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압원을 단락시켰을 때는 1옴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전압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V가 되는 거죠. 0V. 전압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는 전류원. 자, 전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 개방을 시키는 거죠. 오픈. 네, 오픈 시킵니다. 자, 오픈을 시키면, 여기가 이제 전류원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오픈 상태. 연결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자, 이랬을 때, 이 100V가 지금 부하가 여기 1옴, 이 저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100V라는 저항이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1옴이라는 이 저항에 100V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전압이 얼마다? 100V다. 100V가 다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이 저항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1옴 저항 단자에 걸리는 전압은 아까 0V와 두 번째 100V 두 개를 합쳐서 총 100V의 전압이 걸린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0옴의 저항과 R옴의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고 30옴에 흐르는 전류가 6A이고 R옴에 흐르는 전류가 2A라면 저항 R은 몇 옴인지를 물어보았어요. 자, 이런 거죠. 자, 지금 저항 두 개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회로에서 이러한 회로에서 이게 30옴이고요. 여기가 이제 R옴입니다. R옴인데 지금 35옴의 저항에는 전류가 6A의 전류가 흐른대요. 이렇게 6A가 흐른다고 했고요. 그리고 R옴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는 2A. 2A가 흐른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병렬일 때는 이 30옴에 걸리는 전압과 그리고 R옴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30옴에 100V가 걸린다? 그러면 이 R옴에도 동일하게 100V가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30옴에 걸리는 전압 계산해 볼까요? 전압. 자, 전압은 전류와 저항의 곱이죠? 옴의 법칙에서 V는 IR입니다. 그러면 지금 6A가 흐르는데 저항이 30옴이에요. 그럼 몇 볼트라는 얘기죠? 여기는 180V가 걸린다는 거죠. 요 35옴에는. 그러면 이 R옴에도 몇 볼트가 걸린다? 동일하게 180V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R5면은 전류가 2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전압은 180V. 자, 따라서 R은 I분의 V네요. 맞나요? R은 I분의 V. 그래서 2A분의 180V를 하면 얼마다? 95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하죠. 반비례. 그런데 보시면 이 전류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전류의 비가 3대 1이죠. 전류의 비가 3대 1이에요. 전류의 비가. 그러면은 저항의 비는 전류의 비와 반대겠죠?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35ohm이잖아요? 그럼 저항이 몇 배라고요? 3배. 35ohm의 3배니까 몇 ohm? 90ohm.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의 90ohm이 되겠습니다.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속도 제어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 자 유도 전동기에서 농형과 그리고 권선형 두 가지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 거예요. 자 1번에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 이것은 자 농형 맞죠? 농형 맞고요. 2번에 극수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극수. 자 2번도 자 바로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맞습니다. 3번에 2차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아니죠? 2차 저항은 농형이 아니고요. 이것은 권선형.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3번이 틀렸고요. 4번 전원 전압을 바꾸는 방법이다. 이거는 농형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저항에 가해지고 있는 전압을 3배로 하면 자,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우리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소비 전력 P는 세 가지가 있죠. VI, I제곱 R, 그리고 R분의 V제곱. 그렇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저항값이 일정하대요. 자, 일정한 저항에 가해지고 있는 전압을 몇 배로? 3배로 하면은 소비 전력이 몇 배가 되느냐. 자, 지금 문제는 저항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항이 일정하니까 자, 이 공식 또는 이 공식으로 봐야 되겠죠. 저항이 일정하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왜 쓸 수가 없냐면 자, 저항은 일정한데 자, 전압을 몇 배 했다고요? 전압을 3배로 했대요. 그럼 전압을 3배로 하면 이 전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줘야 돼요. 자, 저항이 일정하대. 일정한 저항일 때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맞나요? 그래서 저항이 일정할 때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전압이 몇 배가 됐다고요? 전압이 3배. 예, 전압이 3배니까 3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소비 전력은 3의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9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신기에 내장하는 전지를 쓰지 않고 오래 두면 못 쓰게 되는 이유는 어떠한 작용 때문인가? 자, 이런 거죠. 자, 보시면 전지입니다. 전지. 자, 전지를 쓰지 않고 자, 오랫동안 두면 못 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떠한 작용 때문이냐? 바로 자, 2번에 나와 있는 이런 분극. 네, 분극 작용, 국부죠, 국부. 2번이 아니고 자, 국부작용. 국부작용에 의해서 바로 전지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은 내용이 자, 전극 물질인 납이나 아연 등에 바로 뭐가 있으면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자, 원인은 불순물 때문에 그래요. 불순물이 자, 혼입되어 있으면 이 불순물과 전극 금속 사이에 바로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국부적인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외부에 전류를 흐르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전지를 사용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바로 전지를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 혼입에 따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쓰지 않고 오래 두면 못 쓰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국부작용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 개의 철심 코어에 두 코일이 감겨 있다. 자, 코일 1의 자기 인덕턴스 L1이
160mH, 코일 2에 자기 인덕턴스 L2가 250mH이고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 M이 150mH일 때 자, 두 코일의 결합계수 K는 자, 이거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상호 인덕턴스가 나왔죠? 자, 상호 인덕턴스 M. 상호 인덕턴스는 바로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죠. 이제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 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결합계수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K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바로 상호 인덕턴스 M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돼요. 자, L1은 160mH죠. 160mH 곱하기 L2는 250mH고요. 250mH.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가 150mH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셔도 돼요. 단위 변화 안 해도 됩니다. 동일한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결합계수는 바로 0.75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논리 회로의 출력 Y를 간략화한 것은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무접점 논리 회로를 보고 바로 논리식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무접점 회로에서 논리식을 구할 때 필요한 이론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이 있냐면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OR 게이트. 자, OR 게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AND 게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NOT 게이트. 이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먼저 OR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리의 합이에요. 논리의 합이 돼서 이거를 이제 플러스 기호로 쓰는 거죠. 논리의 합이 되고요. 그 다음 AND가 논리의 곱이죠. 논리의 곱입니다. 도트. 곱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OT. 자, not은 부정입니다. 그죠? not은 부정이 돼서 이거는 발을 붙이면 돼, 바. 그렇죠? 발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입력 AB가 있어요. AB가 지금 AND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갔죠. 근데 AND 게이트는 논리의 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출력이 뭘로 나와요? 출력? A와 B의 자, 곱으로 나오겠죠? 논리의 곱이니까. 그렇죠? A, B. 자, 그 다음에 입력 C는 NOT 게이트를 거쳤죠. 자, not은 부정이라고 했어요. 부정. 그래서 부정은 위에다가 바를 붙이면 돼요. 바. 그래서 여기에는 C의 바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A 곱 B와 C의 바는 다시 이 OR 게이트의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입력으로. 그런데 이 OR 게이트는 논리의 합이라고 했어요. 논리의 합. 플러스 기호로. 그러면 출력 Y는 A와 자, B의 곱. 자, 여기죠. A와 B의 곱. 그리고 C의 바. C의 바가 어떻게 된다고요? OR 게이트니까 논리의 합. 플러스 기호로 쓰는 거죠. 그래서 A, B 합 C의 바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에 있어요? 네, 2번에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바리스타의 주된 용도는 자, 보세요. 바리스타입니다. 이제 반도체 소자 중에 하나인데 이 바리스타의 용도예요. 자, 1번에 전압 증폭, 2번에 온도 보상, 3번에 출력 전류 조절, 4번에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 자, 보세요. 이 바리스터는 이제 합성어입니다. 베리어블 레지스터. 베리어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따라서 이제 저항값이 변하는 바로 비선형 반도체 소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항이 낮아질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저항이 낮아지면서 과도한 전류를 지면에 흘려보내거나 스스로 흡수를 합니다. 이 바리스터가. 그래서 이 바리스터와 병렬로 연결된 회로나 그 소자를 이제 고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하는 것이 주된 용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1번의 전압 증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걸로 증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 보상 같은 경우는 서미스터라는 소자로 온도 보상용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의 서지 전압에 대한 회로 보호가 바로 바리스타의 주된 용도가 되겠습니다.
무효 전력 PR은 Q일 때 역률이 0.6이면 P상 전력은, 자 보세요. 무효 전력이 지금 나왔고요. 자 역률이 주어졌어요. 그때 자 P상 전력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무효 전력이 나왔는데 자 P상 전력을 물어보았다. 자 보세요. 그럼 무효 전력과 P상 전력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자 보세요. P상 전력, PA는 P상 전력은 바로 사인 세타분의 무효 전력으로 구하는 거죠. 이 관계를 아셔야 돼요. P상 전력과 무효 전력의 관계. 즉 P상 전력에다가 사인 세타 무효율을 곱하면 무효 전력이 돼요. 무효 전력. 자, 사인 세타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무효율, 사인 세타 값이 나온 게 아니라 역률,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역률과 무효율의 관계식을 아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이 각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항상 1이 나옵니다. 1. 아시겠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은 항상 1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이 0.6이라고 했죠? 그럼 0.6을 제곱해서 1에서 빼면 얼마 나오냐? 이게 0.8 정확히 0.8 나옵니다. 이게 무효율 사인 세타예요. 자, 그러면 대입해 볼게요. 사인 세타가 0.8이고요. 그리고 PR 무효 전력이 얼마래요? Q라고 했죠? 0.8분의 Q예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 이런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0.8분의 1을 계산하면 이게 1.25가 됩니다. 1.25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아닌 것은 바로 변환 요소에 대한 문제죠. 자,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아닌 것을 고르시는 겁니다. 자, 1번에 포텐셔미터, 2번에 차동 변압기, 3번에 전위차계. 자,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 포텐셔미터, 차동 변압기, 전위차계 같은 경우에는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4번의 측온 저항. 측온 저항은 이것은 온도를 임피던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요소죠. 온도를 임피던스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의 측온 저항이 정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한 Z의 값은 몇 옴인가? 단 그림의 임피던스 단위는 모두 옴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브릿지 회로입니다. 브릿지 평형 회로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게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보다 같다. 이걸로 이용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임피던스 곱을 볼까요? 자, 임피던스 곱하기 3 플러스 J2. 자, 곱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이에요. 자, 이것은 마주보고 있는 임피던스의 곱. 2 플러스 J4. 그리고 2 마이너스 J3입니다.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 Z의 값을 구해주는 거죠. 자, 이제 계산을 해보면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임피던스를 구하려면은 자, 이 값을 3 플러스 J2로 나누어 주면 되는 거죠. 다시 써볼게요. 2 플러스 J4, 2 마이너스 J3. 이것을 3 플러스 J2로 나눠주면 바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볼까요? 자, 여기 분자를 계산해보면 분자에 있는 식을 계산해주면은 16 플러스 J2가 돼요. 16 플러스 J2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바로 분배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온 값이 16 플러스 J2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3 플러스 J2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이 분모에 있는 식의 켤레식. 켤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 플러스 j2니까 3 마이너스 j2를 곱해줍니다. 그래야 여기가 아랫부분이 실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3 마이너스 j2를 곱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분모는 얼마가 되냐? 분모는 13이 되고요. 분모는 13이 되고요. 분자는 52 마이너스 j 26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해서 계산된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걸 계산할게요. 이렇게 한번 계산해주고 이렇게 한번 계산해주면 딱 떨어집니다. 자, 얼마가 나오냐?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약분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j2가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Z에는 얼마? 4 마이너스 j2라는 이러한 저항값이 임피던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P형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P형 반도체에 첨가되는 불순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5개의 가전자를 갖는다. 자, 5개의 가전자를 갖는 것은 바로 P형 반도체가 아니고요. N형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5개의 가전자가 아니고요. P형 반도체는 3개. 그렇죠. 3개의 가전자가 맞는 거죠. 자, 1번 틀렸고요. 2번, 억셉터 불순물이라 한다. 억셉터. 이 불순물의 이형칭을 억셉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불순물이 뭐예요? 도너라고 하죠. 도너. 자, 억셉터 맞고요. 자, 3번. 과잉전자를 만든다. 자, 과잉전자가 아니라 P형 반도체는 부족전자죠. 부족전자. 그래서 이때는 전공, 홀이죠. 홀이라고 하죠. 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게르마늄에는 첨가할 수 있으나 실리콘에는 첨가가 되지 않는다. 아니죠. 게르마늄에도 첨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리콘에도 첨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배전된 전기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하며 정전하와 부전하로 나뉜다. 자, 정전하와 부전하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용어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정전하가 하나가 있고요. 자, 플러스 정전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인 부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떨어진 거리가 R이에요, R. 그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라고 했을 때 F는 4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이제 Q1, Q2죠. 이때 전하량을 Q1, 이걸 Q2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힘이죠. 이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 자, 이것을 무슨 힘이라고 하냐? 이것을 바로 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정지하고 있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래서 정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정전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이 회로의 전전류를 구하는 겁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면 바로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회로에 저항이 3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 저항을 구해서 전류를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합성 저항을 구할 건데 이 합성 저항이 지금 10옴과 20옴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5옴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0옴과 20옴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합성 저항을 이제 구할 건데 자, 10옴과 20옴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병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두 저항의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합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저항 병렬일 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5옴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 연결했으니까 산술적으로 그냥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더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11.67 나오네요. 11.67옴 정도가 돼요. 합성 저항이.
자, 그럼 여기에서 합성 저항이 11.67 나왔고요. 그리고 전압이 35V예요. 35V.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3A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기기기에서 생기는 손실 중 권선의 저항에 의하여 생기는 손실은, 자, 이 문제는 전기기기 파트에서 바로 손실을 물어보았어요. 권선의 저항에 의하여 생기는 손실의 명칭입니다. 권선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 자, 보시면은 전기기기의 권선, 즉 코일의 전류가 흐를 때 권선 자체의 전기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며 바로 사라지는 에너지를 바로 뭐라고 한다? 동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전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구리를 쓰는 거죠. 구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구리 동자를 써서 바로 동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선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은 뭐다? 동손이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는, 자,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입니다.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철손. 자, 철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히스테리시스손과 그리고 이제 와류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와류손. 그런데 여기서 히스테리시스손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엇에 비례하냐면은 이것은 주파수. 자,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히스테리시스손 같은 경우. 그리고 와류손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비례합니다. 근데 여기서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에 비례하고 와류손은 주파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냐? 주파수가 낮아지면 이 철손도 어떻게 되겠어요? 급격하게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는 바로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번에 자, 효율과 역률이 나쁘다고 했어요. 자, 손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겠어요? 효율은 높아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효율이 나빠지는 건 아니죠. 효율이 좋아지면 좋아졌죠. 왜냐면 손실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역률은 관계 없습니다. 철손이 작은 이유와 역률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 이것은 와류손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 회전자 철손이 작은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죠?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3번에 주파수가 낮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전력 3.6V, 용량 600mAh인 축전지 5개를 직렬 연결할 때의 기전력과 용량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거죠. 자, 기전력이 3.6V인 축전지 몇 개를 5개를 자, 직렬로 연결했대요. 자, 이렇게 연결한 거죠. 축전지 5개를 자, 이런 식으로 자, 5개를 직렬로 연결을 한 거예요. 자, 지금 5개를 자,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연결한 거죠. 근데 기전력은 다 동일합니다. 3.6V시에 자, 직렬 연결했을 때 그때 기전력과 용량이 얼마냐. 자, 이렇게 직렬 연결했을 경우에는 잘 보세요. 여기도 3.6V죠. 여기도 3.6V, 3.6V, 다 3.6V예요. 자, 이랬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바로 이 기전력의 뭐다?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기전력은 3.6V 몇 개를 연결했어요? 5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총 18V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18V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용량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류가 이 축전지를 거쳐서 그 다음 축전지를 거쳐서 자, 통로가 하나의 통로죠. 통로가 하나의 통로로 쭉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용량은 그대로 600mAh가 되는 거죠. 용량은 불변입니다. 직렬 연결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자, 축전지를 병렬로 연결을 했다. 이건 직렬이죠.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기전력은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거 반대죠. 서로 반대. 그리고 용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600mAh가 몇 개? 5개를 병렬로 했으니까 그때는
용량이 몇 배? 5배가 되는 거죠.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직렬이기 때문에 기전력은 18V고요. 용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600mA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25%인 정류 회로에서 무부하 전압이 24V인 경우 부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이 문제는 바로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전압 변동률은 자, 공식만 암기하시면 돼요. 자, VR. 자, 부하 전압입니다. 부하 전압. 부하 전압분의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부하 전압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VR은 부하 전압, V0는 무부하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자, 전압 변동률이 25%라고 했죠? 그럼 25는 자, VR. 자, 이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에요. 이건 X라고 놓을까요? 편의상? X로 놓을게요. X분의 자, 지금 무부하 전압이 24V죠. 24 마이너스 X 자, 곱하기 100입니다. 여기서 X를 구하시면 돼요. X. 예. 그럼 먼저 자, 이건 계산기로 이제 바로 솔브 기능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솔브 기능 아니면 바로 직접 수동으로 구하시면 되는데 자, 먼저 양변을 100으로 한번 나눠볼까요? 100으로 약분하면 100으로 나눠주면은 얘가 0.25가 되겠죠? 그렇죠? 100으로 나눴으니까 0.25가 되고요. 그럼 0.25 곱하기 X 0.25 곱하기 X는 요거는 24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마이너스 X를 왼쪽으로 옮겨주면 1.25X가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24가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1.25분의 24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부하 전압은 19.2V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금속이나 반도체에 압력이 가해진 경우 전기 저항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압력 센서는 자, 보세요. 자, 금속이나 반도체에 압력이 가해진 경우 전기 저항이 자,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압력 센서를 물어보았어요. 즉, 변환 요소에서 압력이 전기 저항으로 변하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바로 압력 센서에 이용하는 것은 4번의 스트레인 게이지가 정답이죠. 이게 압력 센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이제 오답을 볼게요. 자, 1번에 벨로우즈랑 다이어프램 있죠. 벨로우즈랑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어떤 변환 요소냐면 이것은 압력이 자, 뭘로 바뀌냐면 변위로 변화하는 그러한 변환 요소고요. 그리고 3번의 가변 저항기 같은 경우에는 변위를 저항 또는 임피던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변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압력 센서, 압력이 가해진 경우 전기 저항 변화의 성질을 이용하는 압력 센서로는 바로 스트레인 게이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